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서비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많이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부분인데 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관리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시동하는 그런 작업을 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팅 서비스 제가 그때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호출. 그래서 이 시스템 호출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건데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기능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걸 이제 다 같이 보시죠. 부팅 서비스입니다. 부팅 서비스는 이제 부팅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부트 스트래핑의 이제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를 메인 메모리에 적지 않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트 로더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부트 스트랩 로더의 줄임말로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원체에 있는 보조기원체에 있는 운영체제, 우리 하드디스크의 운영체제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적지 않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려면 어떤 동작이 필요한데 CPU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죠. CPU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한테 동작을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고정적으로 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정적으로 준다라는 거는 아니고 캐시도 안 되고, 그쵸? 캐시도 안 되고 레지스터도 안 됩니다. 그쵸?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도 안 되고 메인 메모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롬입니다. 롬은 한번 우리가 구워두면 얘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롬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정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램을 최초의 CPU가 전원이 CPU는 전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램을 가서 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그 램을 이용해서 명령어 해독을 하겠죠. 근데 여기 명령어 해독은 램이라는 애는 어, 기본적인 동작들을 할 수 있게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시스템을 계속 읽을 수 있고 뭐 시스템 버스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야지 시스템 버스가 어느 정도 써줘야지 메모리가 메모리가 동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스템 버스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어느 고유한 위치, 우리가 지정한 고유한 위치를 갈 수 있게 HDD라고 할게요. HDD의 고유한 위치를 갈 수 있게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어,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롬 바이오스의 몇 가지는 이렇게 세팅을 좀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델키 막 누르면 여기 뭐 이렇게 쭉쭉쭉 있어서 같이 한 70년대 컴퓨터 같은 느낌이 그런 거 들어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이제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롬 바이오스를 가서 컴퓨터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개들은 세팅도 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러면 쭉 내려와서 뭘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SSD나 하드디스크의 어딘가에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고정적인 위치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의 운영체제를 빼와서 어디로 보낸다? 프로세서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2번 하나를 빼먹고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네. 바로 이쪽 램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램으로 적재가 되면서 램을 이제 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겠죠. 운영체제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중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명령어 라인, 옛날 얘기들이죠. 명령어 라인
우리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엔터를 쳐서 인터프린트 방식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발전한 단계가 뭐 메뉴 인터페이스와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인베디드 기계를 좀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인출 기계, 요즘에 들어서는 뭐 메뉴를 주문하는 그런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UI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윈도우라는 거는 뭐 애플이 제일 먼저 썼다고 해서 막 소송전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 몇 가지 서비스들 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메모리의 적재, 프로세서가 시간을 할당, 어느 정도 우리 그 프로세서, 메모리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시브나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스케줄링에 작업하는 것들을 운영체제가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동작, 이거는 입력이나 출력 같은 거, OS가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고 사용자에 맞는 프로그램한테 이제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조작, 그래서 사용자의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삭제한 다양한 파일 조작과 디스크에 저장하는 특정 블록 할당.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로 저장하지만 얘는 이렇게 싹 쪼개져서 각각 어느 블록 이렇게 있는 조각들로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 단위로 저장했다가 다시 파일을 삭제하면 뭐 파일만 제거한다든지 그런 블록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블록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그 블록을 뭐 삭제한다는 의미랑 똑같겠죠. 그리고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 조각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파일 시스템 조각 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요즘 잘 안 해요. 조각 서비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만든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통신하는, 이걸 둘이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려면 뭐를 상호작용해야 되죠? 데이터를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CPU가 엄청 중요하지만 막상 CPU는 어차피 계산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결국은 램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사실 상호작용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세서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다음에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부터 쓰면 1번,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파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는 파일로 내가 여기 하드디스크 같이 쓰는 거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다가 내가 a.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A가 바라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B가 만들고 A가 바라보게 하면 서로 데이터를 파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방법, 물론 여기에 뭐 파일 형태라고 하면 DB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근데 DB 인터페이스는 뭐 네트워크 아니니까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파일은 하드디스크를 기본적으로 정한다. 그럼 하드디스크를 안 하고 가는 방법은 뭐가 있죠?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한 TCP, IP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선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OS가 주관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로 소켓으로 받아오고 다시 B한테 전송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속도죠, 속도가 느려서 이걸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3번과 4번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하나 방법은 메모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메모리에 무슨 메모리냐? 공유 메모리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는 아까는 하드디스크였죠. 이게 지우고 램이라는 곳에서 공유 메모리를 써서 일정 영역에 여기를 쉐어해 가지고 A도 바라보고 B도 라이트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유 메모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서죠. 스간 통신. 이거는 OS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세서 간, 그 대신 OS가 같은 OS여야 됩니다. 그쵸? 뭐 공유 메모리도 같은 저거겠지만, 그래서 OS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를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지만, 파일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방식,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TCP/IP 프로토콜을 타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그러면 그만큼 느려지겠죠. 어쨌든 프로토콜을 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유 메모리에 올리는 액세스 시간만큼의 자원을 소모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세서 간 통신, CPU 자원만으로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CPU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분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황상 CPU가 좀 더 빠르니까 우리 CPU 쪽으로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에 대해서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A라는 PC와 B라는 PC가 통신을 해야지 프로세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A라는 PC 안에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끼리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서 간 정보 교환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방법, 프로세서, 그것도 다른 PC에 있는 프로세서라도 어쨌든 우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다중 작업 환경에서 공유 메모리 이용하거나 메시지 전달하는 다양한 유형으로 프로세서 간 통신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리고 오류 탐지, 운영체제는 제가 좀 밖에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말을 한번 끊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류 탐지. 예. 오류 탐지는 운영체제는 가능한 모든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수준을 오류 탐지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조정한다. 그래서 함으로써 하드웨어 문제를 예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항상 어디에다서나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가 OS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S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에도 버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탐지하고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장치를 안 사용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오류나 메모리 오버플로우, 이건 뭐 자주 발생하니까요. 하드디스크 불량, 섹터 검수,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스템이 섹터 하나가 고장나서, 하드디스크 섹터 하나 고장났다 해서 시스템 전체가 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다음 오류 유형을 감지하고 유형별로 적절히 조치한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CPU, 메모리, 하드웨어 관련된 오류는 기억장치 메모리 오류, 이런 오류나,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나 메모리 오류는 정전, 얘는 이제 좀 한번 껐다 키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 테이프, 뭐 이거 페리티, 뭐 이거 아마 데이터를 찍는 그런 쪽의 오류라든지 판독기의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의 이제 프린트 종이 부족이나 이런 것들도 오류가 발생을 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거나 사용자한테 알려주겠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연산 오버플로우, 부적절한 기억장치 접근, 뭐 OS 영역 같은 거 접근하면 바로 차단하죠. 그리고 프로세스 간 시간과 가다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OS 입장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닌 시스템 자체에서 호출하는 동작을 보장하는 기능.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여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원 할당, 운영체제가 다수의 사용자와 작업을 동시에 실행 시 운영체제 자원을 각자 할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그래서 뺏고 다시 할당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해제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의 계정들을 사용해서 누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보호와 보안. 그래서 여기서 사실 보호와 보안인데 요즘은 보안이 많이 뜨고 있죠. 보안 쪽으로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운영 체제가
우리가 운영체제 윈도우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보안 쪽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보안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호출 또 서비스인데요. 시스템 호출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OS는 여러분들 OS에다가 코딩을 한다. OS에다가 코딩을 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OS에다 코딩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OS에다 코딩한다고 하면 뭐 리눅스 그, 그 협회인가요? 리눅스 협회에다가 어쨌든 내가 만든 코드를 이렇게 등록해서 그게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게 뭐 다음 버전에 올라간다. 그런 거가 아니라 시스템 콜은요 진짜로 OS에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OS 영역이 있는데 OS가 여기다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을 또 이렇게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얘가 OS에 쓰는 뭐 메인이라든지 얘도 얘만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변수명도 있잖아요. 그런 변수명들을 음, 그런 변수명들을 어, 똑같은 걸 쓰면 안 되고요. 우리만의 나만의 독자적인 걸로 하면 여기다가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그거는 OS가 직접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원, OS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OS 간의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한다. 우리는 OS와 우리 응용 프로그램과 어떤 거를 통신하기 위해서 API라는 걸 쓴다고 해요. 그래서 API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API는 뭐 다른 용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장치와 내가 인터페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에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API가 나왔으면 일단은 그거와 나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PI도 있을 수 있고요. 뭐 OS API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용어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PI가 나오면 어쨌든 나와 걔와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 시스템 호출을 하며 운영체제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핵심 커널 서비스와 통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과 실행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호출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우리 OS와 상호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세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호출 방법은 프로그램 내 명령이나 서브루틴의 호출 형태를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 시스템 명령 해석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형태로 호출 그리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호출과 프로세스 제어, 파일 조작 그리고 장치 관리, 정보 유지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 호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호출하는 서비스는요, 음, 파일 조작이 거의 이제 기본적이에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위에 있는 것도 하긴 하지만, 네, 이거는 거의 되어 있는 거 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든다면은 여기 장치를 읽기 쓰기나 재배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근데 시스템 호출로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종료나 취소, 적재, 프로세스 생성과 종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 관리하지 않잖아요. 메모리 할당하는 거, 어디 할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은 다 OS에서 잘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든다면은 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쪽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 코드에 리드나 라이트, 리드를 통해서 뭐 라이트도 있을 수 있겠죠. 리드나 라이트를 통해서 잠깐만요. 예. 리드나 라이트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콜을 하면 시스템 엔트리에 똑같은 장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타고 가서 시스템 콜. 그럼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만약 존재한다면 이건 이제 그 OS에다 등록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되면 이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리드하고 그 결과를 라이트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있는 다른 수업들 들으면 아마 실습할 수 있고요. 저도 상황이 되면 이것도 한번 실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은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돼 있어서 시스템 호출을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운영체제 구조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